여러분, 시설 관리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2025년을 바로 앞둔 지금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공식이 완전히 싹 바뀌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예전 정보만 믿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면 와,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통했던 그 성공 공식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시설 관리 분야의 가장 큰 매력.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안정성이죠.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기술의 가치는 더 인정받고, 건강만 하다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도 많이들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 시설 관리는요, 예전처럼 그냥 렌치 돌리고 파이프 만지고 이런 일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빌딩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BMS라는 게요, 말 그대로 건물의 두뇌의 역할을 하거든요. 냉난방부터 조명, 보안까지 모든 걸 중앙에서 딱 통제하고 최적화하는 거죠. 완전히 기술 중심의 전문 분야로 진화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기존에 잘 나가던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뛰고 계신 전문가가 2024년에 직접 블로그에 쓴 내용이에요. 지금 이 인용문처럼요, 2022년을 딱 기점으로 이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요, 바로 법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기계설비법이라는 게 시행되면서 새로운 자격증의 중요성이 확 떠올랐고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2023년 말이었어요.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그 최강 조합 전략이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그냥 국룰, 정석이었어요. 일단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여기에 소방설비기사를 추가로 취득한다? 그러면 관리소장이나 과장급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엘리트 코스였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단 한 사람이 전기안전관리 최고 책임자랑 소방안전관리 최고 책임자를 동시에 맡는 게 법적으로 아예 막혀버렸어요. 이걸로 전기 플러스 소방이라는 그 완벽했던 환금조합이 공식적으로 깨져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새로운 시대에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새로운 황금조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다행인 건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 전기기사 자격증은요,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그냥 파워 그 자체예요. 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 이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예전에 소방이 있던 그 자리를 이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완벽하게 대체했어요. 왜냐하면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일정 규모가 넘는 건물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뽑아야 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법조항 하나가 바뀐 걸 넘어서요, 건물을 관리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엄청난 신호예요.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 효율이나 실내 공기질 관리 같은 운영의 최적화 가치가 그만큼이나 중요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과거의 조합, 이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오른쪽, 전기 더하기 기계. 이게 바로 2025년을 지배할 새로운 성공 공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조합, 과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현장 자료를 보면요, 전기 무제한 선임에 기계 고급 선임까지 동시에 딱 갖추면 경력 없는 신입이라도 월급으로 400만 원에서 430만 원 수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럼 이렇게 전망은 좋은데 실제 업무 환경은 어떨까요? 화려한 면만 볼 수는 없죠.
지금부터는 그 이면에 있는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을 아주 솔직하게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장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일단 몸이 편하고 칼퇴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자기 공부할 시간이 꽤 많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반면에 연봉이 대기업처럼 아주 높은 건 아니고 교대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칫하면 경력이 정체될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을 중시하면서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럼 하루 종일 대체 뭘 하는 거예요?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하루 일과를 한번 상상해보면 마치 거대한 건물의 주치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매일 정해진 루트를 돌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하고 시스템을 체크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고요. 그러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미리 조치하는 거죠. 중요한 건 직접 막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전문적인 외주업체를 불러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 말이 정말 이 직업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말입니다. 물경력. 그러니까 주어진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 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가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는 셈인데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 보세요. 핵심 자격증인 전기기사 실기 합격률이 37.4%. 결코 만만치 않죠. 관련된 다른 자격증들 합격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전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전공자, 무경력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로드맵을 딱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모든 전문가에게는 다 어설픈 시작이 있는 법이니까요. 아주 명확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전기기능사입니다. 이게 입장권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한 시설관리직 채용에 50명이 넘게 지원을 했대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놀랍게도 4-5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만 있어도 수많은 경쟁자들을 그냥 제치고 이 사람은 기본은 되어 있구나 하면서 면접 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로드맵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1단계, 전기기능사로 취업의 문을 연다. 2단계,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으면서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3단계, 그렇게 확보된 공부 시간을 활용해서 최종 목표인 전기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계속 말씀드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완벽하죠?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제발 더 이상 예전 정보, 옛날 이야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이후 시설관리 분야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딱 정해졌습니다. 바로 전기와 기계, 이 두 가지를 모두 잡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새로운 설계도가 주어졌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건설하시겠습니까?